지금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 스토익 스피킹 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토익 스피킹 최신 모의고사 7회에 대한 모범 답변과 해설 강의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해설 강의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려면 여러분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거나 댓글을 클릭하셔서 직접 문제를 풀고 오실 수 있어요. 바로 해설 강의를 보기보다는 먼저 문제를 모두 풀고 오시면 훨씬 좀 더 이해가 되실 테니 한번 먼저 문제를 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파트 1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 1은 read a text aloud. 총 두 문제 출제되죠. 자, 이 두 문제 출제 중에서 첫 번째 소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문장을 쭉 45초 준비 시간 동안 읽으면서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 각각 단어들 정확하게 읽어주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소개글은 뉴스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프랑스 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어휘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어휘들, 특히 고유명사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휘들을 먼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파악해 볼 테니까 저와 함께 초록색으로 표시된 어휘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유명사 읽어볼까요? Diane, Diane. 읽어보겠습니다. Ingram, Ingram. 자, 그리고 Paris, France.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Paris, France. 파리라고 읽기보다는 Paris라고 정확하게 S까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려운 어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적혀져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Louis Monet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사람 이름이 프랑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려면 약간 좀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는 S 빠집니다. Louis. 그리고 이것도 뒤에는 T가 빠져요. Monet, Monet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uis Monet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Famous, F 발음 주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Famous. 자, 읽어봅시다. 역사적인 historical, historical. 그리고 뒤에는 S까지 주의해주세요. places, places. 연결해서 한번 발음해볼까요? historical places, historical places.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Paris. 자, 어려운 어휘들, 특히 고유명사 프랑스식으로 읽으셔야 되는 그런 어휘들도 한번 읽어봤고요. 이번엔 강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읽으실 때 강세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세 또 따로 제가 체크해드렸으니까 강세만 먼저 바로바로 또 읽어봅시다. 가볼게요. Welcome, welcome. Morning, morning. 강세는 그 부분 3개 읽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Special, special.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Famous, famous. 자, 강세를 정확하게 촥 올린다는 느낌으로 famous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그냥 culture, culture 아니고 읽어보세요. culture, culture. historical, historical. places. 자, 너무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우리 바로바로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읽어보셨죠? 그리고 이 발음과 강세를 받고 마지막 억양도 보셔야 되겠죠? 자, 억양은 끝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끊어 읽으셔야 될 것들 다 체크해드렸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발음, 억양, 강세 모두 지켜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everyone. 자, 읽으실 때는 끝에 느낌표로 끝나는 감탄문이 나왔습니다. 감탄문은 끝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읽어봅시다. Welcome to the Diane Ingram Show. 한 번 더. Welcome to the Diane Ingram Show. 자, 이번에는 끝을 올리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문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show 하면서 끝을 살짝 올려줍니다. Live from Paris, France. Live from Paris, France.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is morning,
We have a special guest. 한 번 더. We have a special guest who is going to talk about what you should do when you're in Paris. 다시 한 번 더. What you should do when you're in Paris. 자, 읽으실 때 주의하실 거 하나. 여기 있는 your 절대로 you are 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your when you're in Paris. 이렇게 추각형 정확하게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Louis Monet, the most famous local tour guide. 한 번 더. Louis Monet, 잠깐 쉬고 the most famous local tour guide will lead us to fall in love with the art, food, and culture of the city. 여기 보시면 A, B, and C 구조 보이시죠? 자, 정확하게 A, B, and C. 올리고 내리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culture에서 바로 내리시면 안 되고 and culture of the city까지는 한 번에 다 읽고 city에서 내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ill lead us to fall in love with the art, food, and culture of the city. Stay tuned. 여기 머무르세요. 그죠? 다시 한번. Stay tuned as we show the top 10 the most historical places in Paris. 한 번 더. Stay tuned as we show the top 10 the most historical places in Paris. 자, 저와 함께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테니까 멋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the Diane Ingram Show, live from Paris, France. This morning, we have a special guest who is going to talk about what you should do when you're in Paris. Louis Monet, the most famous local tour guide, will lead us to fall in love with the art, food, and culture of the city. Stay tuned as we show the top 10 the most historical places in Paris.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절대 with the art 안 되죠. with the art. 왜냐면은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the라고 발음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개글 잘 봤고요. 이번엔 보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리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소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죠? 자, 중요한 어휘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발음하기 까다롭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고유명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lbert, Albert, Sanchez, Sanchez, Weather report, Weather report. 여기 보시면 weekend까지 좀 합쳐서 읽어볼까요? Weekend weather report. Heat wave. 자, 발음하실 때 heat, 장모음 끌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at wave. Temperatures. Temperatures. 발음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거. 제가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temperatures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temperatures. 그러니까 약간 A를 빼고서 읽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temperatures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발음해볼까요? temperatures. temperatures. 잘 읽으실 수 있죠? 자, 숫자 나왔습니다. 26 degrees Celsius. 다시 한번 26 degrees Celsius. degree Celsius 약간 좀 연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으셔도 좋아요. 자, 또 읽어봅시다. throughout. throughout. 그리고 40% 나오네요. 자, 읽어봅시다. 40%. 40% chance umbrellas. 뒤에 S 붙어 있어요. 뒤에 S 붙어 있는 단어들 꼭 뒤에 S까지 정확하게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umbrellas. 이것도 뒤에 S 붙어 있죠? 읽어봅시다. raincoats, rain boots. 다 체크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traffic, traffic. F 발음까지 신경 써주세요. 자, 이번엔 강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는 특히 그냥 눈으로만 보시거나 대충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조그맣게라도 따라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큰 목소리로 따라하셔야지 정확하게 강세를 넣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evening. 절대 good evening 아니고 evening. weather, weather.
아까 읽었었죠? temperatures, temperatures, Celsius, 26 degrees Celsius, Friday, Friday, expecting, expecting, throughout, throughout, throughout 아니고 throughout 하면서 뒤쪽에 강세 주세요. 자, 이것도 뒤쪽에 강세 있습니다. However, however, Monday, umbrellas, raincoats, prepare, prepare, local traffic, local traffic. 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발음과 강세까지 보았으니까 직접 한번 이제 억양까지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읽기, 높낮이 모두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멋있게 한 문장씩 읽어볼까요? Good evening, everyone. Good evening, everyone. This is Albert Sanchez with your weekend weather report.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기서 살짝 끊어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Albert Sanchez. This is Albert Sanchez with your weekend weather report. The heat wave is showing signs of letting up. 다시 한번. The heat wave is showing signs of letting up this weekend. The temperatures are going to drop to 26 degrees Celsius this Friday. 한 번 더.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The heat wave is showing signs of letting up this weekend. The temperatures are going to drop to 26 degrees Celsius this Friday. 자, 여기서도 축약형 나왔죠? We're 바로 갑니다. We're expecting clear skies throughout the weekend. 한 번 더. We're expecting clear skies throughout the weekend. However, 한 번 더. However, there is a 40% chance of rain starting next Monday.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ever, 시작. However, there is a 40% chance of rain starting next Monday. So be sure to prepare your umbrellas, raincoats, and rain boots. A, B, and C. 다시 한번 맞춰서 읽어볼까요? So be sure, 시작. So be sure to prepare your umbrellas, raincoats, and rain boots. Now, stay tuned for local traffic news. 한 번 더 읽어볼까요? Now, 시작. Now, stay tuned for local traffic news.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멋있게 읽어볼 거니까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발음, 억양, 강세 모두 다 신경 쓰실 수 있죠? Good evening, everyone. This is Albert Sanchez with your weekend weather report. The heat wave is showing signs of letting up this weekend. The temperatures are going to drop to 26 degrees Celsius this Friday. We are expecting clear skies throughout the weekend. However, there is a 40% chance of rain starting next Monday. So, be sure to prepare your umbrellas, raincoats, and rain boots. Now, stay tuned for local traffic news.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있게 우리 보도문도 읽어봤고요. 파트 1은 이렇게 두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보셨습니다. 이번엔 파트 2 Describe Picture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진 묘사하기 어떤 사진 보셨나요? 자, 바로 이 사진 보셨죠? 사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할 것들 바로바로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두 여자분 바로 먼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두 여자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또 다른 제3의 인물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분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나머지 두 번째 인물들도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메인 포커스에 정말 사진에는 딱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우선은 우리 두 여자분이 대화를 하고 있다 설명하신 다음에 한 여자분에 대해서 이제 안경도 쓰고 있고 파란색 옷, 그 다음에 무슨 하얀색
pants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과일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분은 이제 또 역시 파란색 셔츠 그 다음에 까만 바지를 입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은 뭐 sunglasses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죠.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우선 이 두 여자분 앞에 조그만 garden이 있어요.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 채소들, vegetable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작은 창고, 작은 하우스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storage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 갈색 문이 있기 때문에 갈색 문이 있는 이 작은 집이 있다, 작은 창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가 끝이고 더 이상 뭐 뒤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 만약에 설명하고 싶다면 설명하셔도 되겠지만 딱히 더 이상 설명할 것들은 없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여자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가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창고까지 설명해주고 탁 날씨 끝내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 문장씩 멋있게 읽어볼 테니까 쭉 저와 함께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장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is picture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in a garden. garden은 당연히 쉽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두 여자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What I noticed first is two women having a conversation. 발음 약간 주의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Women. Women. What I noticed first is two women having a conversation. 자, 이렇게 먼저 두 여자분을 한꺼번에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여자분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One of them 하면서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One of them is wearing glasses, a blue shirt, and white pants. 자, 한 여자분은 이 안경도 쓰고 있고 파란색 셔츠 그리고 하얀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fruit in her hand 하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작은 과일 든 것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level 6까지를 목표로 하신다면 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level 7까지를 목표로 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더 많이 말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른 여자분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next to her 이 여자분 옆에는 there is another woman.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 사람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 설명할 때는 a woman, another woman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another woman이 뭐 하고 있냐면 looking at the garden. 이 가든을 보고 있네요. She's wearing sunglasses. 까지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blue shirt, black pants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I think they are talking about the garden they are taking care of. 자, 이거는 특히 우리가 I think라는 문장, 내 생각엔 이래요. 이런 문장은 특히 내가 level 7을 목표로 한다면 제 생각엔 지금 이 두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 두 여자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까지도 설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지금 이 두 분 다 가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이 돌보고 있는 이 정원에 대해서, 이 채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ey are talking about the garden they are taking care of. 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들 앞에는 in front of them there are many vegetables growing in the garden. 자, 많은 채소류들이 있습니다. growing in, 자라고 있어요. 어디서? growing in the garden. 우리가 아까 전에 벌써 garden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growing in the garden 이렇게 정관사 the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쪽 배경에는 in the background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small white house with a brown door. 이런 식으로 작은 하얀 집이 있습니다. With a brown door. 원하시면 I can see a small white storage. 이렇게 창고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작은 집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날씨나 느낌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여러분 외우신 템플릿들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weather is very sunny and people seem to enjoy their time in the garden. 사람들이 이 정원에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 보실 것은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내 생각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I think 같은 문장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사람들의 외형,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은 지금 인물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물들이 많은 사진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물이 2명만 있다면 최대한 이 2명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구체적인 행동과 외형 등을 최대한 어휘를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art 2까지 잘 봤고요. 이번엔 Part 3
respond to questions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part 3는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question 4, 5, 6 총 3문제 출제되죠? 자, 첫 번째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주제는 weather, 자, 기상에 관한 거였어요. How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at this time of the year? 지금쯤 당신의 나라의 날씨는 어떤가요? And do you like the weather? 그리고 지금 그 날씨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토익 스피킹 시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 안에서도 어디는 매우 추울 수 있겠고요. 어디는 매우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춥고 덥고 두 가지 날씨에 대해서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문장 준비해 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먼저 추운 날씨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한국말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우리나라는 춥고 대부분 좀 흐려요. 날씨는 춥지만 저는 이 겨울 날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완성이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ll, 시작. Well, it is cold and mostly cloudy in my country at this time of the year. 대부분 지금은 춥고 좀 흐립니다. Although it's cold, 좀 춥지만 I like the weather of winter. 저는 겨울의 날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15초 동안에 멋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덥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똑같은 템플릿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ll, 시작. Well, it is hot and mostly sunny in my country at this time of the year. Although it's hot, I like the weather of summer. 그냥 거의 똑같이 들어가고 보이시죠? 자, 너무 영작을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mostly cloudy, cold, hot and mostly sunny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은 어휘로도 충분히 내 지금 나라의 이 날씨를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춥긴 하지만 좀 덥긴 하지만 although it's cold, although it's hot 저는 이 여름의 날씨를 좋아해요. 겨울의 날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답변을 잘 완성해 봤고요. 5번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은 What are some advantages of checking the weather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한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날씨 확인하는 거 많은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거 보시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인터넷, 즉 on the internet에 관한 장점을 쭉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을 좀 더 공부하셨다면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문장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우리 특히나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dvantage of checking the weather on the internet is that I can check it at any time of the day.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하루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Also, the information is more specific and accurate. 자, 그리고 정보는 어떻습니까? 정보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는 TV로도 일기예보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본다면 신문에서 매일매일 날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날씨 일기예보를 TV로 보거나 신문으로 확인한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한다면 언제든지 하루에 언제든지 원할 때면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는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큰 도시들 위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서도 여러 군데 작은 도시, 작은 이 구나 동에서 나는 우리 동의 날씨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런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The advantage, 시작. The advantage of checking the weather on the internet is that I can check it at any time of the day. Also, the information is more specific and accurate.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한 것의 장점을 봤는데 솔직히 지금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왠지 6번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5번, 6번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잘 많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것에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ant to travel to another country, do you consider the weather of the country? 자, 만약에 당신이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그쪽의 날씨를 고려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고려하겠죠. 우리가 좋은 날씨를 가져야지만 아무래도 여행도 재밌게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yes 할 수도 있겠고요. 딱히 그렇지 않아요. no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yes와 no에 대한 답변 모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씨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이유는 날씨가 좋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겠죠. 여러 가지 유명한 관광지도 갈 수 있겠고 그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여러 가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좀 노력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선호해요. 자,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휴가지에서 다른 나라에 간다면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전거를 타요, 조깅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밖에서 할 수 있는 이 외부 활동, 아웃도어 액티비티스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실 수 있을까요? no라고 한다면 저는 안에서 활동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안에서 활동하는 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해외에 가서 무작정 계속해서 밖에만 있지 않죠? 해외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해외에 가도 좀 호텔에만 머무는 거 좋아요. 그러면 호텔 안에서 staying in the hotel 말씀하실 수 있고 한번 호텔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호텔 안에서 짐을 이용할 수 있겠고 저는 호텔 안에서 수영을 하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해요. 아니면은 굳이 우리가 호텔에 아니더라도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저는 식당, 맛있는 식당에 가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차라리 맛집에 가서 맛집 안에 있으면 밖에 날씨가 좋던 안 좋던 상관없잖아요. 또 하나 뭐 있죠? 저는 쇼핑몰 가서 쇼핑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 날씨 덜 때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 안에서 활동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설명하시면서 그게 왜 좋은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언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결국 저는 당연히 날씨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좋은 날씨가 있는 나라로만 간다면 갈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돼 있겠죠. 하지만 저는 날씨보다는 어디로 가는 건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장소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언제 갈지 내가 무조건 날씨에 맞춰서 여행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날씨가 안 좋지만 내가 휴가 기간이 이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 또 누구랑 가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도 중요하지만 날씨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언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6번 문제 yes 하거나 no 하거나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좀 드렸으니까 한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영작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자,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합시다. Well, 시작. Well, I consider the weather of the country. 결국 yes가 됐네요. 저는 그 나라의 이 날씨를 좀 고려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 건데 First of all, if the weather is sunny and good, I can do more activities.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Such as walking around and riding a bicycle. 예를 들면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Also, I prefer doing many outdoor activities, so the weather is very important.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야외 활동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야외 활동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I love hiking and swimming. 저는 등산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수영도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언제? When I travel. 내가 여행을 가게 되면 내가 해외여행 가게 되면 저는 약간 오지로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등산 갈 수도 있겠고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수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I love hiking and swimming when I travel. If it rains throughout the trip, 제가 만약에 여행을 하는데 여행 내내 계속해서 비가 온다면 then I cannot enjoy the travel at all. Then I cannot enjoy the travel at a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날씨를 고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날씨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등산이나 수영 같은 이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제가 여행을 즐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문장을 우리가 잘 한번 답변으로 정리해 봤고요. 쭉 한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대신 잘 따라오실 수 있어야 돼요. 직접 소리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Well, 시작. Well, I consider the weather of the country. First of all, if the weather is sunny and good, I can do more activities such as walking around and riding a bicycle. Also, I prefer doing many outdoor activities, so the weather is very important. I love hiking and swimming when I travel. If it rains throughout the trip, then I cannot enjoy the travel at all. 잘 말씀해 보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막 모든 문장들을 영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모든 문장을 다 외워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선은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있는 한국말 있죠. 여기 있는 한국어를 보시면서 아, 저는 그 나라의 날씨를 고려합니다. 고려하다 consider 나라의 날씨 weather of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한국말 보시면서 조금씩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짧게라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3 잘 봤고요.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8번, 9번 세 개의 문제 잘 풀어보실 수 있었죠?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mployee Activity Workshops. 우선은 이틀에 걸친 이 워크숍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금액도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일정마다 할 일이 조금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두 다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7번부터 볼 건데 7번 문제 바로 여기 보이네요. What day is the workshop and where is it going to be held? 워크숍은 무슨 요일에 열리며 어디에서 개최되나요? 답변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로 보일 겁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15 to 16 from Saturday to Sunday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n Francisco Conference Center 정확하게 고유명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한번 문장 바로 말해볼게요. What day is the workshop and where is it going to be held? 언제고 그리고 어디서 열립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 바로바로 말씀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볼까요? The workshop is from Saturday to Sunday, September 15th to 16th. And it will be held at San Francisco Conference Center. 자, 실제로 문제에서는 딱 15, 16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15 to 16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5th to 16th 정확하게 서술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8번 문제 볼까요? I remember that I have to pay additional fees if I want to have lunch there, right? 8번 문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8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틀린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런치 딱 듣자마자 fee도 보니까 오케이, fee는 하루만 가게 되면 120불, 이틀 다 참석하고 싶으면 200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점심은 어떻게 돼 있다고 나오나요? 그렇죠? 점심은 이틀 모두 다 included in fees. 이 참석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ll, the information is not correct. 먼저 정보가 틀렸어요부터 말씀해 주시고 The lunch is already included on both days. 자, 벌써 이틀 모두 다 점심은 포함되어 있어요. So, you don't have to pay additional fees for the lunch. 만약에 여러분이 level 6까지만 목표로 한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탁 끝내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점심을 위해서 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level 7을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더 말씀하고 싶다면 하루에는 120불, 이틀 다 참석하려면 200불을 내야 된다. 이런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 보시면서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굳이 내가 버벅이면서 굳이 물어보지 않은 문장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8번까지 봤고요.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I want to improve my teamwork. 저는 이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Can you tell me all the information about working in groups?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확인하셔야 돼요? 그쵸? 그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Communication Skills for Group Work 누가 진행하면 Scarlett Golden 이 진행하는 이 Communication Skill for Group Work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how to set goals in a group. 자, 그룹 내에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워크숍도 진행되네요. 자, 지금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그룹명 타이틀은 이 그룹이 들어간 타이틀은 무조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진행하는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누가 진행합니다까지 그럼 어떤 전치사 쓰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이 진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by라는 전치사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시간은 from 2 p.m. to 3:45 물론 14 to 15:45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to 3:45 말씀하실 수 있죠? 이것도 1 p.m. to 2:30 이런 식으로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모두 다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히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저랑 같이 바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There are two sessions about working in groups. 그룹에 관련된 이 워크숍 세션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First, on September 15th 이렇게 날짜를 먼저 말씀하세요. 9월 15일에는 There is a session called Communication Skills for Group Work by Scarlett Golden. 자, 이거 나오죠? From 2 p.m. to 3:45 p.m.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정보를 한 문장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끊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그렇게도 가볼까요? Also, how to set goals in a group will be held on the next day. 다음 날에 이런 세션이 열릴 거예요. The session will start at 1 p.m. and finish at 2:30 p.m.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문장을 이 주제 따로, 그 다음에 시간 따로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또 마지막 읽어볼게요. These are the sessions about working in groups. 자, 마지막 이 문장은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잘 대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각각 일정이 날짜, 시간, 그리고 주제, 발표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말씀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Part 5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art 5, Propose a Solution, 해결책 제안하기 파트.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Part 5는 우리가 직접 한번 이 스크립트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 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회의 상황이었죠. 먼저 남자분이 말씀합니다. Before we finish the meeting,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nternship program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있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법률 회사는 많은 학생 인턴들을 recruits, 모집합니다. Every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에. 그런데 But this summer vacation, students' internship applications are lower than usual. 자, 학생들 지원자가 좀 평소보다 적다고 말했어요. You're right. To solve this problem, we recently posted an advertisement on social media.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셜미디어에 이미 올렸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That students use a lot, but there are still not enough people applying for the internship.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럼 소셜미디어, 인터넷으로 올려보세요라고 말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쵸? 컨디션, 즉 제약사항이 등장합니다. 제약사항이 인터넷은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광고를 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우리 한번 소셜미디어에다가 광고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안 들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 아니면 뭐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외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지도 생각을 늘 항상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We do not have much time to solve this issue right now. So after returning to your work, please call me on how to recruit students interns to our law firm. 자, 잘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Please call me on how to recruit students interns to our law firm. 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구나 그리고 어떤 제약사항이 있구나 이런 것들 잘 확인되셨죠? 정리해보자면 학생들의 인턴십 참여가 저조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정리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비슷한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홍보 안내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고객들의 설문조사 참여가 너무 저조해요. 혹은 사람들이 호텔 내에 있는 식당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고객 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 한번 해온 게 있거든요. 해결 방안 총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Post a notice on the board. 자, 그냥 보드, 그냥 게시판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게시판에 인턴십 공고를 부착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는데 벌써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게시판에 공고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턴십 후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Provide extra benefits after the internship. 자, 어쩌면 인턴십에 참여율이 저조하는 이유는 인턴십을 해도 딱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extra benefit.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인턴들에게 우리 매년 인턴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인턴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했던 혹은 재작년에 일했던 인턴들을 한번 다시 연락해서 그들에게 추천을 요구할 수 있겠죠. 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인턴십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Ask previous interns for recommendations. 자, 우리 추천을 한번 부탁해 봅시다. previous intern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답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level 7까지 목표를 주겠어. 그러면 이런 답변들도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첫인사부터 저와 함께 멋있게 말씀해 봅시다. Hello, this is Singi calling about the problem from our meeting.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문제 요약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From what you mentioned during the meeting. 미팅에서 말씀하신 걸 듣기를 I understand that not enough students are applying for the internship.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This is indeed a problem, but I have a solution.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우리가 직접 학교로 가서 학교 게시판에 인턴십 공고를 부착해 보는 거예요. First, I suggest that we post a recruiting notice on the board in the school nearby.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우리가 이 인턴십 공고를 부착해 봅시다. There are lots of students checking the notice board daily. 매일매일 이 노티스 보드를 체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So more people will see that they can apply for the internship. 자,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인턴십 후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Also, why don't you provide extra benefits to the interns after the internship program? 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or example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If we give more salary for the internship, more students will be interested in it. 우리가 더 많은 샐러리, 즉 돈을 주게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인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bye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If you want to discuss this further, feel free to call me. Thank you. 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가지 해결 방안 잘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말이 좀 되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학교에 직접 가서 공고해보세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보세요. 비슷한 유형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 있었죠? 거기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고객들의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moisturizer, 자 얼굴에 바르는 크림에 대해서 고객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은지 그런 설문조사 고객의 의견들을 듣고 싶은데 고객들이 아예 설문조사에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 우리가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부착해 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샘플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호텔 내 식당을 잘 이용하지 않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호텔 내 식당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객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게시판 아니면은 직접 우리가 룸 앞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이 호텔 내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호텔 비용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해서 비슷한 답변을 해준다면 충분히 기본적인 레벨 6 정도는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그러면 previous intern들에게 한번 연락해보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점수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Part 6, Express an Opinion, 의견 제시하기 파트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다음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어떤 거예요? 유머 감각은 좋은 근무 환경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 같이 한번 문제 볼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Having a good sense of hum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hav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자, 실제로 유머 감각 꽤 중요하죠. 그런데 유머 감각이 좋은 근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Yes 할 수 있겠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No 할 수도 있겠죠. Yes 한다면 어떤 게 말씀이 가능할까요? 즐거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즐거운 환경에서 일하면 좀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좀 더 좋은 결과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동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등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disagree, 즉 반대를 한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머 감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너무 유머만 남발하다 보니까 너무 농담만 하고 그런 가벼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혹은 물론 유머 감각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 많아요. 예를 들면 유머 감각보다는 리더십이 좀 더 중요해요. 유머 감각보다는 experience, 경력이 좀 더 중요하고 소통 능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서론 I agree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gree that having a good sense of hum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hav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for some reasons.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이 유머 감각은 좋은 근무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좋은 유머 감각이 있으면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죠. First, you can improve your work environment.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When you have humor and laughter in the office. 언제? 좋은 유머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렇죠? You can enjoy your work while sharing jokes with your coworkers. 자, 아무래도 농담들을 여러 가지 주고받으면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으면 아무래도 일이 좀 더 재밌단 말이에요. So you won't get stressed much compared to working in an environment without humor.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적막하고 너무 좀 딱딱하고 그런 환경에서 일할 때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덜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Also, you can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coworkers when you share lots of humor with them. 그들과 아무래도 농담을 주고받다 보면 여러 가지 유머를 주고받다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Having a good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when working in an office. 특히 사무실 안에서 이 다른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While having conversations with colleagues, you can even come up with good ideas to solve difficult problems. 이런 것도 말씀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아무래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딱딱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로 막 농담도 주고받지 않고 대화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실없이 농담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답변할 때 추가적으로 짧지만 이런 추가적인 내 의견도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So I agree that hum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So these are my reasons.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탁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Part 6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가 아까 전에 agree로도 봤지만 disagree도 봤기 때문에 disagree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이번에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모의고사 해설 잘 보셨고 모범 답안도 보셨다면 다시 한번 이 7회 모의고사 직접 다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해설 영상 당연히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서 꼭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 직접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넘기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신 거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이 모범 답안 해설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점수 잡는 hackers.